윤진영 기획재정부 장관은 초기암 침몰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거시경제 지표가 개선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확장적인 거시정책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잔액 기준 촌대출 금리가 8개월 연속 오르며 1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예금은행의 잔액 기준 총대출 금리가 연 5.94%로 전월보다 0.03%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경상수지가 1억 6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상품 수지 흑자 폭이 확대되고 여행 수지 등 서비스 수지의 적자가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오는 8월부터 연속 3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은 이동전화 부가 서비스에 대해 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전화 가입 시 대리점의 권유로 가입하게 되어 있는 부가 서비스 때문에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스 성공 전략의 김종상입니다. 한 주의 첫날 우리 증시가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기암 침몰 사건이 국내 증시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되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장 초반만 하더라도 1%대의 낙폭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중반부를 지나면서 좀 안정화되는 듯 싶었는데 지금 후반부 가면서 주가가 또 하향 곡선을 현재 그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현재 주가가 1689포인트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만 하더라도 1700선을 다시 녹화하려는 그런 강한 움직임이 감지가 되기도 했는데 지금 전반부부터 좀 부진한 흐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상승 반전되기도 했는데 그다지 상승폭이 확대되지는 못했고요. 지금 낙폭을 확대했다 줄였다 이렇게 반복하면서 시장 상황 조금 어둡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좀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1% 넘게 밀리고 있는데요. 장중에는 1.4% 가까이 밀리면서 시장 상황이 좀 부진한 상황입니다. 520포인트 선 아래까지 좀 내려가는 움직임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주식을 순매수하고 있지만 이 개인의 매도 공세가 상당히 거센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매물이 쌓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매물을 꽤 많이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프로그램 쪽에도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쪽에서는 순매수 기조가 조금씩 오고 있긴 한데 그다지 좀 폭이 많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후반부 갈수록 이 양도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피드 종목 상담 여러분들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주고 계십니다. 이 샵 5588번으로 문자를 주시면 되고요. 저희에게 이 종목명과 비중 그리고 매수를 언제 하셨는지 종목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 남겨주시면 저희가 더욱더 정확하게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황센터 연결해서 현재 주식시장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정 아나운서 나와주세요. 네, 시황센터입니다. 장중 1700선 가까이까지 다가갔던 코스피 지수가 기관이 매도로 돌아서면서 장중 약보합세로 전환하며 1690선 중후반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해군 초기암 침몰 리스크는 예상했던 것과 같게 현재 증시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은데요. 중국 증시가 장중에 2% 이상 오름폭을 늘리고 있고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12거래일 연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증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지난 거래일보다 10포인트 정도 하락한 1687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쪽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4포인트 하락한 519포인트로 출발한 이후에 장중에는 상승 반전하는 흐름이 보이기도 했지만 기관의 매도세가 확대되면서 다시 하락폭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지난 거래일보다 7포인트 하락한 517선에서 거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 업종, 특징 테마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에 오늘 대형 IT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보합권이고요. 하이닉스가 2.3%나 상승하면서 25,8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밖에 현대차와 기아차에도 역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기아차는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에 오늘 25,600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기아차는 52주 신고가도 다시 썼습니다. 네, 그밖에 오늘 조선해운주에도 상승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조선업종은 성과 상승 회복 기대감에 더불어서 초기암 침몰로 방산물자 지정 조선업체들이 오늘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현대중공업이 1% 상승했고요.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도 오늘 1%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밖에 현대미포조선은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한진중공업은 보합권 내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통신업종이 오늘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부진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마케팅비 상한제 효과가 본격화되는 2분기부터는 다시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이 1% 하락, 그 밖에 KT와 LG텔레콤 역시 1%대로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군 천안함 침몰 여파가 이어지면서 증권시장에서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방위산업주는 상승하고 있는 반면에 남북경협주들은 오늘 급락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천안호 침몰 원인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외부 공격에 의한 폭발 가능성도 점쳐지면서 북한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불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휴니드, 퍼스텍, 통상 등 오늘 방산 관련주들은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스페코는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반면 경협 관련주들 선도전기는 6%나 하락하고 있고 이화전기와 로만승 등도 3% 정도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코스피 장중에 기관들이 매수를 하기도 했었는데 이 매도로 전환이 되면서 낙폭이 조금 더 확대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오늘 방산 관련 업종들이 상당히 강세장을 보여줬습니다. 이 반대로 남북 경협주들은 급락세로 시장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1시간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상당히 부진한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증시 마감 상황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는 게 좋겠죠. 어떻게 이 마감 상황 저희가 가져가야 될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의 김영렬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에 참 안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네. 인명 피해도 예상이 되고 있고 좀 우리 국민들도 많이 슬퍼하고 있는 그런 양상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증시 이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할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낙폭이 코스피 시장도 1%대까지 내려갔다가 어느 정도 회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오늘 시황 어땠는지 간략하게 정리 좀 부탁드리죠. 네, 우선 장 초반에 약세가 어느 정도 만회되는 듯 보였지만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들이 매도 포지션을 늘려줌으로써 우선 다시금 시장은 그 낙폭을 조금 키우고 있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이번 초기암 침몰과 관련돼서는 당장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우선 심리적 요인이 가장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당장 어떤 지정학 리스크에 대한 문제를 삼을 수 있는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여전히 그 사건에 대한 어떤 규명 과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 어떤 시장에서의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외교적 문제로 확대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외교적인 해결 가능성 등을 또 감내할 때 우선 시장에서는 또 극단적인 부정적 시각을 갖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을 제외하고서라도 우선 펀더멘털 모멘텀은 약화될 수 있는 시기였었고 지난주까지 종합주가지수가 1700선에 근접하면서 이달만 들어서 약 6%대의 상승을 보여주었다라는 점은 결국은 지수 수준에 대한 기술적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오늘의 상황은 어떤 심리적인 부담 그리고 시장에서의 어떤 그 모멘텀 둔화에 대한 부담 어떤 그 불안 심리를 자극받게 됨으로써 전반적인 시장의 센티먼트가 주초에 다소 좀 약화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1700선 지난주 내내 저희가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 지수에 대해서 좀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도 좀 지수 하락 쪽으로 많이 베팅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남은 시간 저희가 살펴봐야 될 부분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부분도 정리해 주시죠. 네, 우선 지난주까지 시장 상황만을 놓고 본다면 1700선 돌파에 대한 기대가 적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까지 과정이 어떤 펀더멘털의 뒷받침이 있었다는 측면보다는 안도랠리 성격 자체가 짙었다는 점입니다. 결국은 추세 상승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논리가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오히려 1700선에 근접 시 시장의 조정 압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고요. 이제 당장 4월부터는 1분기 실적 시즌에 돌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1분기 실적의 경우에도 우선 모멘텀 약화의 어떤 빌미가 될 가능성이 크고 만약 1분기 실적이 예상 수준을 못 미치게 된다라면은 이는 1분기의 문제만이 아닌 연간 전체 기업이익에 대한 하향 조정 가능성을 지적할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는 어떤 시장 주변 재료에 대한 평가를 너무 시장에서 민감하게 하기보다는 근본적인 시장 어떤 논리, 경기와 이익 측면에서의 변화를 좀 더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때가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네. 1700선을 넘기 위해서는 1분기 실적 시즌 한번 잘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우리 시장에서 이렇게 우려감이 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또 하고 있거든요. 이런 기조 언제까지 유지될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외국인의 기조는 지난해 약 32조 원의 매수 우위를 나타냈고 올해 들어서도 약 5조 원에 가까운 매수를 나타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외국인 매수의 기대는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3월 한 달 동안 달러의
주가의 약세를 기반으로 한 위험자산의 가격 복원, 주식뿐만 아니라 상품, 에너지 이런 원자재 시장의 어떤 가격적인 복원력이 있었었기 때문에 그 위험자산에 대한 단기적인 쏠림이 우선 반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어떤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어떤 그 중장기 관점에서의 포지션을 유지되더라도 단기적으로 변동 요인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대비를 해둘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중장기적으로 지금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에서 주식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3월 들어서 매도한 날을 손에 꼽을 정도로 상당히 적고 계속해서 주식을 순매수하고 있는데 뭐 단기적으로는 언제든지 매물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남은 시간 어떤 부분을 잘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투자 전략 한번 제시해 주시죠. 네, 우선 시장 외적인 내용을 살펴봐도 너무 불투명한 내용들, 불확실한 요인들이 많아졌다는 것만은 분명 사실입니다. 또한 앞서 지적을 해드렸던 것처럼 지난주까지 어떤 강한 상승 등으로 인해서 시장의 수준 자체가 기술적인 부담을 받고 있는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결국 현재와 같은 시기에는 어떤 지수의 승부보다는 단기적인 이익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 그리고 업종으로 최대한 압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달 들어서도 시장에서의 그 업종 수익률 상위 업종들을 살펴보면 조선이나 건설, 운송과 에너지 등과 같은 1분기뿐만이 아닌 2분기까지 이 모멘텀이 기대되는 종목 그리고 업종에 관심이 높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결국 단기적인 종목 대응력을 높이는 전략으로서 마감 전략을 대비해 두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단기적으로 이 모멘텀을 갖고 있는 그런 종목으로 조선이라든지 건설, 에너지 이런 분야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중에서 특히 건설 같은 경우는 오늘도 주가 흐름이 썩 좋지 않거든요. 뭐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2%대 낙폭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이 건설 업종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코멘트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우선 건설과 관련돼서는 국내 상황과 또 해외 모멘텀이 다소 좀 양극화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내 주택 경기 동향만 놓고 본다라면은 당연히 업황 전망에 대해서는 불투명한 전망이 다소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최근 중동 및 신흥 시장에서 계속 전해지고 있는 해외 수주 모멘텀만을 놓고 본다라면은 또 잠재력은 또 시장에서는 유효하다라는 점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지난달 성원건설의 그 과정, 유동성 위험 등을 포함을 해서 업계에서의 어떤 구조조정 과정을 통해서는 역시 업계 대표 종목들에 대한 어떤 투자 매력 또는 시장에서는 잠재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만 시장에서는 어떤 이런 양극화된 시장 재료들이 위치해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주가 수준에 대한 판단이 단기적으로 주가 수준에 대한 어떤 그 판단을 기준으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서의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단기적인 대응에 대해서 꾸준히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순간 현대건설 오늘 3%대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일 건설주들의 흐름을 살펴보고 투자를 해야 될지 뭐 아니면 오늘 한번 참여를 해볼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 참가자들이 많은 궁금증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단기적으로 당장 내일의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갖는 것은 쉽지 않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다행히 우선 지난 건설주들의 최근 지난 4분기 동안의 이익 변화들을 살펴보면 여전히 어떤 이익 모멘텀 측면에서의 좋지 못했던 내용들이 많았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실에 대한 우려 등을 어느 정도는 주가가 반영되어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는 때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심은 충분히 가져볼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뭐 당장 오늘 하루 그리고 또 내일을 대비해서 건설 때 한정된 어떤 투자 판단을 갖기에는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여러 가지 업종들 가운데 뭐 조선이라든지 해운 이쪽으로도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해운 같은 경우는 실적이 상당히 기대된다는 그런 분석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이 부분에 대한 말씀도 좀 부탁드리죠. 네, 우선 앞서 어떤 마감 전략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던 2분기 이익 모멘텀에 대한 관심을 갖자라는 논리는 당장 2분기에 어떤 업황 내에서의 특별한 재료 그리고 모멘텀이 등장한다라는 쪽으로 판단하시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단기 이익 모멘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지난 4분기 동안에서의 이익 흐름과를 비교했을 때 이익에 대한 회복력 자체가 단기적으로 좀 기대된다라는 업종으로 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특히 지난 4분기 같은 경우 우리 상당 기업들은 대부분 상당수의 어떤 비경상 비용이라든지 일회성 비용들을 반영시킴으로써 단기 이익 모멘텀이 훼손되는 그림이 많았었습니다. 이익에 대한 어떤 훼손 정도가 강했던 만큼 이익에 대한 어떤 복원 과정에서의 어떤
그 시장에서의 관심은 그만큼 커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맥락에서 조선 그리고 해운 업종의 경우도 지난 4분기 우리가 예상했었던 이익보다 그 예상 수준이 상당히 낮았었던 만큼 단기적으로 확인하게 될 1분기 그리고 2분기까지 어떤 이익 개선 개선 기대가 그만큼 높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최근 3월 들어서의 어떤 시장 관심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앞서 건설 업종의 경우도 지금 말씀드렸던 조선 그리고 해운 업종에 대한 어떤 상승 논리와 다소 좀 유사한 그런 면이 있다는 쪽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지난 4분기 때 많이 내려갈 만큼 많이 내려갔고 그만큼 안 좋은 재료들도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1분기 기대해 볼 만하다. 이 상대적인 상승 요인이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NH투자증권 김영렬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주식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2,200억 원 가까이를 순매수하고 있는데 동양정금 홍제지점에 최일종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계속해서 외국인들 주식을 순매수하고 있네요. 이 개인들이 장중에 매물을 좀 내놓고 있고 기관이 지금 매도로 돌아섰거든요. 오늘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증시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라서 상당히 좀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때 이제 그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면서 선물 쪽에서의 동향이 좀 빠른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금방에도 이제 보합선까지 상당히 좀 우호적인 장 분위기가 나타났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외국인들 선물을 대규모 매도하면서 종합지수가 7포인트가량 지금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수급상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 계속해서 강하게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현물 거래소에서 2,234억의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개인 기관이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데 개인이 1,550억의 순매도를 하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573억의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 쪽에서는 이제 외국인들 매도에 지금 위치에 서 있는데요. 9억의 순매도를 지금 보이고 있고요. 개인이 241억의 순매수 그리고 기관 쪽이 180억의 순매도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순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살펴보니까 저희가 항상 하는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금융 쪽으로도 외국인들의 매수세 꽤 들어오고 있고 기관들도 많이 사고 있는데요. 좀 이들이 많이 사고 있는 이 종목들 한번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죠.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 오늘 흐름을 한번 쭉 보게 되면은 이제 계속해서 전전주부터 해서 매수하는 종목들 여전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한 10개 종목에서 15개 종목 정도까지의 순매수 흐름이 이제 순환매 차원에서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외국인들 이러한 수급은 이제 종합지수의 하방 경직을 더욱더 견고하게 이렇게 받쳐주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LG전자 금액상으로 상당히 좀 매수를 많이 하고 있고요. 하이닉스 그리고 우리금융, LG, 두산인프라코어 그리고 대한생명 그리고 삼성물산, 현대차를 지금 집중적으로 지금 순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이제 기관들 쪽에서의 움직임도 거의 별반 다른 거는 없는 걸로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흐름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기관들 역시도 우리금융과 삼성전자 그리고 동아제약, 두산인프라, 기아차, 포스코, SK에너지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매수를 확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과 기관들 동시 순매수하는 종목들 역시 겹치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순매수를 지금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 특히 대한생명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 오늘 120억 외국인들 순매수 이상 이렇게 하고 있고요. 기관들도 한 50억 정도의 순매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KT, 하이닉스, SK네트워크스, KB금융 쪽으로 동시 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 수익률 개념, 상승률로 봤을 때는 기관들의 매수 종목이 상당히 조금 탄력이 좀 좋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산인프라, 동아제약 그리고 우리금융 쪽이 각각 3%에서 5% 정도의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한생명 지난주 금요일에도 한번 살펴봤었는데 주가는 하락하고 있지만 외국인들과 이 기관들의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그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최 팀장님께서 살펴보고 계시는 이 종목들 가운데 이 수급도 양호하고 모멘텀도 갖춘 그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5가지 정도의 관심 종목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대한생명과 하이닉스 그리고 SK네트워크스, LG전자, 두산입니다. 이 5개 종목 같은 경우는 이 종목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선순환 과정의 N자형 패턴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게 이제 공통적인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LG전자 같은 경우는 저번 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상승 흐름 좋은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고요. 추가적인 상승세 가능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SK네트워크스가
좀 두드러지고 있죠. SK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도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수급적인 측면 상당히 좀 우호적인 분위기가 전전주부터 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던 종목인데요. SK네트워크스의 흐름, 전일, 그러니까 금요일 날 장대 양봉 나온 이후에 지금 오늘 음봉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 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21선 지지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대한생명도 상당히 좀 좋습니다. 대한생명도,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3월 25일 날 8,210원까지의 저점 형성한 이후에 지금 5일선을 지금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눌림목 조정이 좀 살짝 나오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그 9,000원까지의 상승 흐름 좀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런 상황이고요. 하이닉스 계속해서 강세 종목입니다. 하이닉스는 오늘 5일선을 돌파를 하면서 장대 양봉 흐름 자체가 나온 걸로 봐서는 1월 15일 날 나왔던 26,700원의 고점을 어느 정도 타진할 가능성도 없잖아 있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LG전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홀딩해야 되는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격대는 그렇게 밀리지는 않을 걸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시간 개념에서의 횡보 국면 그리고 5일선이 쫓아오는 그러한 이제 그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한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는 종목은 이제 두산 쪽을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두산이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모멘텀이 형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들 2일 연속의 그 순매수 좀 두드러지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계속 사고 있죠. 3일 연속 순매수 흐름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재료적인 측면에서 자회사의 턴어라운드 가시화가 되고 있죠. 두산중공업이라든가 두산인터 이런 쪽, 두산인프라코어 이런 쪽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지금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산의 이제 당사 그 자회사죠. 비상장 회사라고 할 수 있는 두산 모터롤 홀딩스가 이제 합병을 이제 추진할 것으로 이렇게 26일 날 공시가 나왔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그 두산에 대한 이제 재평가가 진행이 돼야 된다. 이런 이제 판단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흐름상으로 봤을 때 21선 지지가 지금 유력하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한 3주 동안의 강력한 박스권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11만 6천원에서 7천원 정도 수준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강하게 돌파를 하고 어느 정도 이제 상방 쪽으로의 가격이 이제 돌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12만 4,500원을 어느 정도 가볍게 터닝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1만 5천원까지의 분할 매수 충분히 가능하고요. 현재가부터 그리고 목표가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주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되는데요. 14만원까지 넉넉하게 이렇게 보셔도 되는데 단기적으로 13만 5천원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고 접근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부분은 이제 이러한 모든 이제 기대 심리가 무너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1선이 하회하는 부분과 61선이 안착되는 부분 사이 11만 원과 11만 5천 원 정도 사이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이 가격대 부분에서는 일단 현금화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일단은 21선 지지 여부 잘 살펴봐야 되겠네요. 현재 가격이 11만 9천 원이니까 11만 5천 원서까지 분할 매수하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근데 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생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말을 해왔던 그 부분이거든요. 외국인들도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들의 매기도 상당히 몰리고 있는데 오늘 주가가 좀 부진하거든요. 이런 종목들 한번 노려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 의외로 두산을 소개해 주셨는데 왜 그러신 겁니까? 일단 대한생명 같은 경우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죠.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이후에 나타나는 이제 눌림목 그리고 공모가까지의 그 하락이 나왔습니다. 8,200원 공모가인데 8,210원까지 저점 형성한 이후에 기술적 반등 성격이 좀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포트폴리오 차원에서의 매집 이러한 부분은 가격을 올린다라는 개념보다는 편입한다라는 개념이 좀 작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은 수익을 얻어야 되겠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대한생명 수급이 상당히 좋습니다만은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사서 보유를 하는 전략은 아무래도 시기상조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해보는 겁니다. 네, 수급은 좋지만 그래도 말씀하신 게 모멘텀을 갖춘 그런 종목이 더 낫다라는 그 관심 속에서 나온 종목이 바로 두산이다라고 재차 한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수급 엑스팔 지금까지 동양종금증권의 최일종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급등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룡승천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부터 이제 급등주들 많이 발굴을 해 주셨는데 오늘 딱 눈에 띄는 종목 어떤 종목이 있습니까?
예, 오늘 좀 눈에 띄는 종목은 셀트리온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그 미국에서 그 바이오시밀러를 허용하면서 앞으로 본격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오늘은 또 동아제약과 업무 협약을 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주가가 지금 역사적 고점 부근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그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2012년부터 본격적인 그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미리 주가는 선반영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21선과 5일선이 나란히 상승하면서 지속 상승할 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 한 21,000원 정도 고점인데요. 이 고점만 넘어가면 좀 더 탄력을 받을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음은 소형 전기차 시장에 진출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회사인데요. 수성입니다. 최근에 그 실적이 뒷받침이 되면서 원래는 그 지게차 부분에서 시장 점유율이 소형 지게차 부분에서 70%를 차지하는 회사인데요. 그 중국의 그 관광용 전기차를 수출하겠다 이렇게 그 MOU를 체결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회사죠. 현재 그 차트상으로 보신다면 눌림목에서 반등이 나오는 그런 국면으로 판단이 되고요. 다음으로 제가 관심 갖고 있는 종목은 그 태양산업입니다. 관계사인 그 승일이 이틀 연속 상한가에 진입을 했고요. 태양산업은 부탄 캔을 공급하는 회사인데요. 실적이 대폭 호전된 가치주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매물이 없는 박스권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태양산업은 박스권 고점인 8,500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 8,500원 부분을 다시 눌러준다면 저점 눌림목 찬스로 보시고 분할 매수하는 전략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관심 세 종목 중에서 최고 관심을 갖고 보실 종목은 태양산업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태양산업 지금 현재 가격이 8,740원입니다. 오늘 11% 넘게 12% 가까이 상승하기도 했는데 지금 좀 밀리고 있거든요. 이 상승폭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 거래량도 좀 많이 터지고 있는데 지금 노려보시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현재 시가총액 대비 지난해 순이익이 거의 200억에 가깝게 나왔기 때문에 현재 퍼가 5도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태양산업은 대표적인 저평가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관계사인 승일이 이미 이틀 연속 상한가에 진입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동반 랠리가 기대가 되고요. 다만 연속적인 상한가로 가지 않고 큰 폭으로 오르면 조정이 깊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눌림목에 들어올 때 매수가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8,500원 부근을 매수가로 보시고 양봉의 절반 정도인 8,300원 정도를 지지라인으로 설정해보는 전략 좋겠고요. 목표가는 지금보다 한 1,000원 정도 위로 9,500원 이상, 9,700원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말씀하시는 대로 좀 많이 오르기도 하는데 이 오르는 게 좀 불안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오르다가도 1%씩 뚝뚝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매수 가격 한 8,500원 선으로 눌림목이 있을 때 그때 들어오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목표 가격은 9,500원 선, 손절가는 8,300원 선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추가적인 내용 저희가 내일 또 태양산업 관련된 내용 준비해서 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등주 발굴의 귀재, 지금까지 백룡승천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피드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코너죠. 문자 메시지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5588번으로 갖고 계시는 이 종목의 비중, 매수 가격, 그리고 매수 시점까지 자세하게 내용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동소문지점의 신종익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 쪽 상황이 뭐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지금 낙폭을 어느 정도 줄여나가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긴 한데 코스닥 쪽이 좀 심하거든요. 1.2% 낙폭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인데 투자 전략 어떻게 짜 나가야 될지 그 부분도 상당히 궁금한데요. 네, 전체적인 뭐 시장은 개인적으로 오늘 뭐 초기암 침몰 관련해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가 좀 의문시 됐는데 주말에 또 좀 참변이 일어나서 지금 현재 외국인 기조가 2천억 정도 연속 12일의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중국 시장에 대한 모멘텀이 오늘 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시장을 좀 견인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큰 흐름 안에서는 미국 뉴욕 시장도 어제 금요일에 빠진 부분으로 본다면 이제 장중에 올해 초기암 침몰이 영향을 좀 미쳤었고요. 그렇다면 오늘 이번 주에 미국이 실업률과 ISM 지수 그리고 중국 쪽에서 PMI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이번 주에 좀 굵직굵직한 이벤트가 좀 많은데 대부분의 예상 컨센서스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부분 크게 상승을 하는데 찬물을 뿌릴 사항은 아니다. 거기에 이제 수급적인 부분이 워낙 좋아 보입니다. 전체적인 흐름 외국인 이제 그 개인들의 펀드 환매 물량이라든가 이런 기관들의 매도세가 좀 연이어 나타나고 있는데요. 개인 매도세. 이 부분을 외국인들이 차츰차츰 우량주권에서는 계속 받아내면서 지수가 점진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 순간에 어느 순간에 되면 이 부분들이 물량 소화 과정이 좀 다 된다라고 보여진다면 차분차분 그러면 지수가 1700 고점 1700을 안착하고 나서는 좀 대형 우량주 쪽으로 종목별로 좀 빨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큰 흐름 안에서는 주기적으로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는 한 점진적인 상승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부분 때문에 조정 시에 적극적인 분할 매수 전략을 쓰시면서 1700 이상에 좀 빨라질 때는 또 매수하시기 좀 어렵습니다. 워낙 우량주들이 먼저 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정 시마다 좀 우량주 쪽으로 좀 분할 매수하자. 거기에 이제 기존 주도주인 IT 업종하고 자동차 업종 이쪽에 좀 집중하면서 그리고 신성장 동력, 뭐 2차 전지 LED 업종에 좀 집중하면서 분할 매수 전략을 좀 가져가시는 게 좀 유효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중국 쪽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중국 증시 2.2% 급등하면서 시장 상황 전개가 되고 있는데 우리 시장에 우호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대형주들에 대해서 상당히 후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대형주 갖고 계신 분들 저에게 상담 요청해 주시면 저희가 더욱더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632님께서 올려주셨는데 발빠르게 올려주셨네요. 이 대형주 올려주셨습니다. 현대모비스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14만 6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 이 비중이 꽤 있습니다. 100% 전량 매수를 하신 걸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지금 수익권에 들어든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축하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거의 바닥권에서 주식을 뭐 확신을 가지고 매수를 하시신 것 같은데요. 100% 비중을 갖고 계셔가지고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현대모비스 지금 뭐 주가 수준 자체도 나쁘지 않습니다. 전방산업이 이제 현대차, 기아차가 뭐 연일 기아차가 신고가를 내고 있는 가운데 마켓시어가 계속 현대차가 상승하고 있는 부분이 가장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한 현대차보다 기아차보다 어떤 그 같은 그룹사에 있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이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좀 덜 드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률 자체도 상대적으로 현대차와 기아차보다 좀 높습니다. 영업이익률 자체도. 그래서 한 전체적인 부분 그리고 그 현대모비스가 하고 있는 지금 BMW나 2009년부터 폭스, 바겐, 뭐 크라이슬러, 벤츠 해외에 있는 굵직굵직한 자동차 회사들하고도 업무 계약을 계속 체결하고 있는 부분인데 성장성, 지금 단기적인 뭐 그룹에 대한 시너지 효과 여러 가지 부분으로 봤을 때 주가의 수준이 조금 오래 박스권에 좀 갇혀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지루할 정도로 좀 오래 좀 옆으로 기는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2009년 9월 20일 주도 신성장 동력이라든가 뭐 LG와 여러 삼성전기 이런 종목들이 작년 9월달에 고점이 나와서 지금 막 변화를 주고 있으려는 시기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신흐름에 의해서 지금 막
상승 트렌드로 조금 흐름을 바꾸면서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모습을 나왔기 때문에 성장성 그리고 수익성 모두 다 좋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보였을 때는 비중이 100%이기 때문에 조금 많아 보이긴 하지만 단기 목표가 17만 원을 좀 제시해 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14만 원 정도, 박스권 하단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추세적으로 계속 이어진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보기엔 오늘 만약에 현대모비스를 관심 있는 분들은 저가 매수 정도에 동참하셔도 좀 가능한 종목대 아닌가, 가격대 아닌가 싶고요. 전체적인 큰 흐름, 전방산업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상당히 지금, 여타 전문가들이 바라보기에는 지금 너무 박스권을 오래 기었다. 왜 현대차, 기아차 연일 신고가 나는데 왜 현대모비스 못 가느냐.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흘러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 지루한 양상이 조금 밑에서 사셨기 때문에 좀 지루한 양상을 느끼실 수도 있지만 조금 성장성과 가격대 메리트를 다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길게 보자. 그래서 17만 원대 1차 목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대한 현대차, 기아차에 대한 주도주 영역이 계속 진행을 한다면 그 이상에 대한 가격대도 좀 홀딩 하셔도 좀 유효해 보입니다. 네, 뭐 17만 원 선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신규로 다른 분들도 참가하지 않으신 분들도 현대모비스 노려볼 수 있는 부분인데 관심권에 좀 두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고 지금 비중이 100%인데 이 비중 그대로 다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오늘 하락 시에 비중을 좀 줄이실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네. 다시 15만 원, 지금 15만 1,500원 정도 하고 있는데 한 16만 원 언저리 15만 원대 후반대에 들어가시면 조금 더 비중이 100%는 어느 주식도 확실한 건 없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조금 더 비중을 확신을 갖고 사신 것 같으니까 지금 현재 비중을 급격하게 축소하다라는 것보다 단계적으로 좀 올라가면서 비중을 축소해서 50% 정도 가져가시는 게 조금 더 유효해 보입니다. 예. 일단 칭찬을 좀 받았습니다. 예. 네, 아주 잘하셨다라는 칭찬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좀 비중 100% 많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좀 오르고 있을 때 한 50% 정도로 비중을 축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특히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역시 오늘 저희가 대형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많이 드리겠다고 하니까 이 대형주들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안국전력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국전력이겠죠. 매수 가격이 41,150원 매수를 하셨고 계속 하락해서 좀 마음이 아프다고 하십니다. 지금 일단은 대형주기 때문에 한국전력 쪽도 저희가 충분히 관심을 둬볼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원전 사업에 대한 부분은 한전에 대한 그 긍정적인 코멘트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한전 KPS하고 한전 기술의 자회사에 대한 실적 모멘텀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 느끼시면 좀 아실 것 같은데 요새 개인적으로 집에서 사용하시는 전기값이 굉장히 많이 오르죠. 단계별로 좀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뭐 1단계부터 5단계 정도로 이제 체감하시는 만큼의 한전에 대한 앞으로 성장성에 대한 부분은 원전이 갖고 있는 부분이고 이제 한전에 대한 부분은 지금 갖고 있는 전기 사업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의 그 인상에 대한 부분 때문에 앞으로 수익성이 후퇴할 일은 없다. 그리고 수익성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점진에 대한 원자력에 대한 그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 자회사들의 실적들이 그 향후 성장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한전기술 지금 차트를 보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41,050원이면 조금 고가권에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스권 하단에 대한 부분 36,000원 정도 잡혀질 것 같은데요. 지금 36,000원에 대한 박스권 하단에 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반등의 어느 정도 시점이 다가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41,000원 성장성에 대한 부분보다도 놓고 보더라도 조금 고가권에 사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지금 35,600원 수준인 122선 장기동 평균선이 깨지지 않는다면 좀 중기적인 시장과 안정적인 시장을 가지고 좀 보유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좀 장기적으로는 목표가 가장 대표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5만 원 정도 수준까지는 조금 할 수 있겠다. 시장에 대한 견인을 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요. 단기적으로는 조금 고통이 따르실 것 같습니다. 워낙 무거운 종목이기도 하고 전체적인 그 원전에 대한 부분이 벌써 1차적인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하반기에나 들어가서나 어떤 원전이 새로운 수주에 대한 부분이 갖고 와서 새로이 부각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전은 그 모멘텀까지는 조금 여유 있는 투자가 좀 필요하시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한전에 대해서는 조금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조금 전에 이야기를 나눌 때 이 대형주들에 대한 관심에 대해서 말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 한전 쪽은 그나마 좀 관심이 덜 가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예, 탄력이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원전에 대한 부담, 어떤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들은 1차 상승이 완료가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어떤 추가 수주, 원전에 대한 추가 수주 터키라든가 여타, 베트남 이런 쪽에 추가 수주가 가능했을 때 이런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부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한전 그래도 버리기에는 분명 아까운 그런 주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비중이라든지 뭐 추가적인 내용이 없어서 저희가 더 추가적인 설명을 잘 못 드렸는데 그래도 한국전력 가져가시는 전략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종목들 쪽에도 큰 관심을 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현대모비스와 같은 그런 우량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 함께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빅텍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네요. 빅텍 매수 가격이 4,800원입니다. 50% 비중을 가지고 계시는데 오늘 빅텍이 가격 제한폭까지 급등하면서 시장 상황 전개된 점을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확인을 하고 왔거든요. 예. 수익이 나신 것 같거든요. 네. 지금 4,800원에 50% 비중을 갖고 계신데 오늘은 방위산업체에 네. 관련해서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뭐 이제 빅텍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장동력 우주항공과 방위산업체 지금 뭐 전자테크 같이 성장동력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성장동력을 좀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네. 전자테크라든가 뭐 우주항공 관련 테마에도 엮이고 그랬기 때문에 전체적인 큰 흐름에서 오늘 상한가를 들어갔기 때문에 특별하게 상담이 필요 없지 않겠나 싶은데 네. 이런 주식들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지금 6,000원대 주봉을 보시면 차트 흐름을 좀 보시면 6,000원대에 강력한 저항선 라인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6,000원 선에 대한 부분들의 부담이 느끼기 때문에 아무리 오늘은 이제 큰 테마 안에서 만약에 이게 우주항공이라든가 이런 쪽의 테마에서 엮여서 오늘 상한가를 들어갔다면 조금 장기적으로 조금 더 갈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빅테크 같은 경우 오늘 초기암 같은 이제 당발성 이제 호재에 좀 지금 부합돼서 상한가로 들어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6,000원에 대한 부담감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갭 상승 정도 5,890원 정도의 근처에 가시면 네. 일단은 단기 이격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1차 매도권 영역으로 좀 보시면서 좀 접근하시는 게 유효해 보입니다. 네, 수익이 꽤 나셨습니다. 지금 화면상으로 보더라도 뭐 30% 가까이 수익이 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일단 축하드리고요. 내일 갭상승이 있을 때 매도를 하고 빠져나오시는 전략. 그래도 추가적으로 저희가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죠. 네, 뭐 진행되는 어차피 예. 시세 탄력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안 좋은 테마에 형성되는 부분들은 가장 우선시하는 게 수급이기 때문에 네. 수급에 대한 부분을 충분하게 활용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네. 일단은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빅텍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외환은행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금융주에 대한 관심 많은 분들께서 제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14,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이 비중이 좀 있습니다. 60% 비중을 가지고 계십니다. 손실이 좀 있으신데요. 오늘도 1%대 낙폭이 좀 있습니다. 금융주에 대해서 접근하신 분들이 손실이 꽤 많다고 문자가 많이 오거든요. 좀 지루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네. 실질적으로 미국이라든가 뉴욕 시장에 대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좀 펀더멘탈이 좀 개선되고 있는데 금융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은행권들 같은 경우는 주가는 굉장히 약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환은행 작년에 상당히 이익 개선폭이 가장 컸던 회사입니다. 은행주 중에서도. 그리고 올해 이제 M&A에 대한 부분 이제 론스타가 이제 지금 매각에 대한 부분을 매각에 대한 부분을 공시를 했는데요. 그래서 론스타의 이런 부분들은 조금 희석되지 않았나, 주가 수준에 희석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금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오늘도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외환은행은 상대적으로 그런 모습이 좀 더디는 모습, 수급적인 부분이 조금 우호적이지 않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 대신 조금 빠른 행보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주가 수준 14,000원에 사셨으면 요번 상승기에 좀 산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좀 교체 매매를 통해서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전략이 맞지 않겠나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차트 흐름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14,000원대의 주식을 좀 매수를 하신 걸로 보여지는데 60% 좀 비중이 높습니다. 지금 현재 14,000원권이면 요번 상승 구간에 들어갔을 때 요 자리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트렌드 상태에서는 이 박스권을 이탈하기는 지금 현재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흐름 안에서는 다시 어느 정도 손실폭을 만회하시면서 좀 빠져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14,000원 사신 가격 정도의 어느 정도 손실을 조금 비중을 축소시키고 종목 교체가 어떻겠느냐. 같은 은행주들에도 좀 탄력이 있는 우리금융이라든가 KB금융, 외환은행은 좀 M&A에 대한 부분이 가격대에 많이 녹아져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작년에 워낙 수익성 개선과 주가 상승이 가장 높았기 때문에 은행주에서도 조금 올해 들어와서는 조금 버려지는 양상이 눈에 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를 하시더라도 조금 비중을 축소해 주시고 같은 은행주 안에서도 우리금융이라든가 하나은행 이런 M&A 재료가 올해 바로 이슈화될 수 있는 종목군으로 좀 종목 교체 전략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4,000원대 들어오시면 일단 비중 축소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외환은행 14,000원대 지금 매수 가격대로 들어오면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이 외환은행보다는 우리 금융같이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이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두는 게 좋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오를 수 있는 종목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이어서 또 한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솔 PNS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뭐 또 다른 정보는 없습니다. 10년 전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는데 매도 가격을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십니다. 3313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한솔 PNS 지금 꽤 오래 갖고 계셨거든요. 굉장히 오래 10년 가까이 갖고 계셨으면 굉장히 오래 갖고 계셨는데요. 제가 한솔 PNS는 10년 정도 갖고 계셨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날 제가 정확하게 기업 분석을 통해서 AS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10년을 갖고 계신 주식을 제가 단기 섣불리 이렇게 기술적 패턴만 가지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네. 한솔 PNS는 다음 주에 제가 꼭 그 AS를 기업 분석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중가하고 뭐 사신 가격까지 다시 추가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그렇게 좀 전략을 다시 한번 좀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뭐 개별 종목이기도 하고 전체적인 흐름에 좀 자세한 분석이 좀 필요한 종목 같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솔 PNS 뭐 10년 전 가격이라고 하는데 꽤 많이 떨어졌습니다. 5,000원대에서 거래가 되던 그런 주식 같은데 손실도 꽤 크신 것 같고요. 좀 답답해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다음 주에 이 한솔 PNS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 전에 뭐 매수하신 가격이라든지 뭐 관련된 내용 정확히 적어주시면 저희가 더 상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977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한국정보통신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3,7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현재 20% 갖고 계십니다. 한국정보통신 지금 손실이 좀 있습니다. 3,6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손실이 나고 있거든요. 네, 소폭 손실이 났는데 지금 네. 한국정보통신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루원이라든가 KTB 이제 그 통신사하고 카드사가 결합해서 스마트 카드라는 걸 이제 조정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그 같은 테마의 형성에 그리고 이번에 이제 대체 휴일제가 실시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같이 엮여져 있는 회사입니다. 국내 신용카드 부가가치 이제 VAN이라고 하는데 부가가치 통신망을 만드는 설립하는 회사인데 이 부분에 성장성에 대한 부분, 뭐 현재 밸류에이션의 부분, 뭐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틀 연속 3일에 가까이 상을 치면서 다시 조정을 받고 있는 부분인데 실제로 그 중장기 성장성은 이어간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뭐 트렌드는 이어갈 거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추세는 이어질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추세 트렌드 안에서 놓여져 있는 거고 지금
개인적으로 이 갭이 발생했던 3,500원 이탈하지 않으면 좀 보유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대한 부분 좀 추가적인 상승이 좀 예견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에서 3,500원에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보유 전략을 좀 가져가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보유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 긴급하게 또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LG 디스플레이를 매수를 하셨는데 35,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50%입니다. 지금 매도해도 될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동시효과가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LG 디스플레이 어떻게 할까요? LG 디스플레이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가지고 가시는 전략이 좀 더 유효해 보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은 좀 더 외국인 매수와 전체적인 길저로 인해서 수급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구간에 가장 주도 업종이다라고 보여집니다. IT 업 중에서도 지금 하이닉스, 반도체, LG 디스플레이, 지금 삼성전기, LG화학 이런 쪽들은 주도주 영역이다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오늘도 양선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가장 센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4만 원대의 돌파의 진통은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수준에서 버리긴 좀 아까운 수준이다. 제가 보기에는 좀 더 1분기 실적을 보시면서 대처하셔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4만 원 이상에서 고가에 대한 테스트 42,000원대의 고가의 테스트를 한번 받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조금 보유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좀 더 이어가는 전략을 쓰시는 게 좀 더 유효해 보입니다. 네, 1342님께서 올려주셨는데 뭐 매도하시진 않았겠죠. 지금 수익이 어느 정도 난 상태입니다. 대형주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언급을 해드렸는데 수익 극대화하는 전략 계속해서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LG 디스플레이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이어서 신종익 과장님께서 관심을 보이고 계시는 그 종목 어떤 종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주네요. 오늘 철강주입니다. 철강주입니까? 예, 죄송합니다. 오늘 CG를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동시효과 들어갔는데요. 오늘 현대제철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철강 가격의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현대제철에 대한 주가 수준이 조금 눌려져 있는 양상인데요. 철강 제품 가격이 상승이 예상이 되고요. 지금 철강 가격, 현대제철이 단기간 좀 하락했던 모습을 본다면 원가에 대한 부분, 원료 가격의 인상에 따른 부분이 제품 가격의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대제철이 조금 눌림의 현상을 좀 보여주고 있었고요. 거기에 중국이 계속 약세 현상을 보여줬기 때문에 중국 관련주로 엮이면서 조금 더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근데 반대적으로 철강 가격이 올해 분기마다 이제 하는 걸로 바뀌었는데요. 철강 가격, 제품 가격이 좀 조기 인상이 될 것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1기 고로가 예상보다 좀 빠르게 제 BP 수준을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2분기면 1기 고로가 정상화될 것 같고요. 2기 고로가 11월 달에는 다시 고로가 가동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성장성은 좀 더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여주고요. 현대차 그룹 성장에 따른 고정 수요처가 확보되었다는 데 의해서의 장점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재료 상승 부담이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수준으로 봤을 때면 매수 타임으로 봤을 때는 좀 가장 이상적인 구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제철이 지금 현재 오늘도 조금 위로 올라가다가 다시 마이너스 폭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매수가는 오늘 종가 수준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종가 수준은 매수 좀 동참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단기 목표가는 95,000원 수준, 앞전에 97,400원, 고가 수준의 95,000원 정도로 보여주고요. 중기 목표가 조금 하반기로 들어갈수록 좀 좋아지는 모멘텀이 강하기 때문에 11만 원 정도까지는 중기 목표가를 잡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 손절가는 84,500원. 지금 장기동 평균선인 121선이 이탈하는 구간으로 조금 리스크를 좀 줄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좀 중기적으로 대한 모멘텀, 1기, 2기 고로에 대한 부분에 현대차가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안정적인, 하반기로 갔을 때 안정적인 수익이 좀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오늘 종가 전략,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지금 매수 최초로 제기해 주셨던 그 가격보다 더 내려와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해볼 만한 그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대제철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지난주까지 관심 종목으로 말씀해 주셨던 두 종목이 있죠. 두산인프라코어와 이 동양기전. 수익이 좀 났거든요. 이걸 가져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짧게 좀 언급 좀 해주시죠. 인프라코어 오늘 가장 눈에 띄는 종목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일단 제가 단기 목표가 21,000원 말씀드렸습니다. 21,000원 넘어가면 단기 비중을 50% 이상 줄이시는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50%는 좀 중기적으로 23,000원까지 중기 목표가 제가 23,000원 말씀드렸는데 중기적으로 수급과 지금 박캡이라는 실적에 대한 부분 가장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가지가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3,000원까지 보유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동양기전 뭐 지속적으로 큰 흐름의 변동성이 없는데 두산인프라코어의 실적 호전 그리고 전방산업인 자동차에 대한 부분도 실적 호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상승폭이 나타나긴 했는데 단기 목표가 제가 7,500원 드렸습니다. 네. 전방산업 이 동양기전이 하고 있는 전방산업 두 업황 다 좋기 때문에 조금 더 동양기전은 스몰캡에서도 조금 길게 끌고 와보자. 7,500원 정도는 좀 무난해 보인다. 주가 수준은. 그렇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계속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중요 키포인트입니다. 두 종목 모두 다 가져가시길 말씀을 해주셨고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21,000원이 넘으면 비중을 50% 정도로 더 줄이는 그 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메리츠증권 신종익 과장과 함께 스피드 종목 상담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에 낙폭이 더 커졌습니다. 1.5% 하락하면서 시장 상황 정돈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